먼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배방이장 협의회분들, 특히 협의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좀 저희 본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저희가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니까요. 주민분들께 충분히 사정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설명은 약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설명을 빨리 마친 후에 사무국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랑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충남 논산의 이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 사회는 이장님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저희 거짓을 절대 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고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집단에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산 상정2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환경오염 방지 계획, 사업 추진 효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일정을 끝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회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성우발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서 에너지 전문 공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산 발전 공기업이고요. 본사는 현재 충남 태안에 위치해 있고, 주요 업종은 전기 발전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아산에는 현재 한 2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국성우발전은 약 1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면 국내 전력 시장에서는 약 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 연료막, 남양주 연료막 등 해서 이제 집단화된 사업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편부터 보시면 저희 김포 연료막 발전소, 서인천, 평택2, 태안, 군산 복합발전이 운영 중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남양주, 아산, 우주 천연가스 발전소,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 추진 중에, 저희 한국성우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수익보다는 공공의 편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 가능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상생했던 최근의 사진들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태안, 구미, 김포, 공주, 여수, 그리고 아산까지 저희가 지금 지역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JB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B는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2년도에 중부 도시가스로 설립을 해서 아산과 충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제 아산하고 천안 쪽에 충남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공급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이제는 집단에너지 사업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요, 저희 첨단 오염 방지 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생산 시설로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요, 열이 생산이 되면 인근 지역의 수요처인 아파트 단지와 저희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등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열이 어떻게 생산이 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 여론으로서는 CHP라고 하는 열병합 발전 설비가 있는데요. 이 연료인 왼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연료인 천연가스를 받는 가스 터빈이 돌아가면 검은색으로 써있는 베어레스볼에서 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증기가 만들어지면 그 증기를 가지고 저희 스팀 터빈을 한번 돌리고요. 그리고서 남은 증기를 미국 추출을 좀 해서 저희 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개념이 집단에너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 연원으로는 천두부하 보일러라고 하는 보일러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 겨울철에 갑자기 춥고 났을 때 갑자기 열을 좀 많이 쓰신다면 열이 갑자기 부족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돌아가는 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결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열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입니다. 일정 수위를, 이 열을, 쉽게 말해 온수로 일정 수위를 가지고 있다가 열을 쓰면 보내주고,
다시 충진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설비가 출혈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요, 개별 난방보다 대기오염 배출 물질을 약 46.1% 저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근 지역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기후부로 좀 바뀌었지만 전에 있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과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에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좌표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저희가 이렇게 단독으로 좀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건 신도시 개발 같은 이 열수요처가 있을 경우에만 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 탐정이지구 신도시 개발에 그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선정이 돼서 현재 이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건입니다. 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그에 따라 열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표에 보이실 수도 있듯 1기, 2기, 3기 신도시 이 대부분에는 집단에너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도심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영역 지정도입니다. 이제 간혹 주민분들이 부지를 너희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부지를 선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선정된 부지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름꽃 부지는 1998년도에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최초 지정이 되었고요. 이후 배방 택지지구, 그 다음에 탕정 택지지구, 그 다음에 탕정 택지지구가 이제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여름꽃 부지는 그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이 신도시 개발 계획과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부터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집단에너지 공급 부지에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24년도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 탕정2 집단에너지 사업은 한국 서부발전과 JB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부지는 이제 배방읍 장제리 2133번지에 있는 약 1.3만 평의 땅이 되겠습니다. 설비 규모는 전기 500MW급, 열은 257기가칼로리 정도 됩니다. 사용 연료는 천연가스고요. 건설 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29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500억 원 정도 되고요. 추진 일정으로는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24년도 12월에 이제 착수를 해서 2계절 조사를 마친 뒤 설명회를 한번 드렸고요. 이제 4계절 조사까지 하고 한 이후에 한편 협의를 완료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건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환경오염 방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대기오염 배출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오염 배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는데요. 수도권의 최신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저희 질소 산화물 배출 규제치인 10ppm보다 2배 이상 강화된 5ppm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저목스 버너라는 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배출 저감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소 산화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가스레인지 예전에 사용할 때 그 불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 이제 주황색일 때가 있고 파란색일 때가 있는데요. 이 주황색인 불의 경우에는 이 그물음이 좀 발생하는 불로서 이제 불완전 연소라는 걸 하는 상태고, 파란색 불, 보이지 않는 불 상태는 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그물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고효율 탈질 설비인 SCR을 설치해서 국내 최저 수준으로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암모니아입니다. 그 질소 산화물이 있는 가스에 암모니아를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에 보면 이게 저기 물과 질소로 바뀌게 돼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대형 자동차에 이제 요소수 같은 거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유차에 사용되는 DPF 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제 과연 배출 허용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주민 여러분들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도록 TMS라고 하는 굴뚝 원격갑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클린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셔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이 배출 물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과 진동 방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제리 2133번지가 그 준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규제법에 따르면 법적 기준이 주간에는 55dB, 아침 저녁에는 50dB, 야간에는 45dB 이하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설비별 방음 덮개 등 최신 소음 억제 기술을 적용하고요. 소음 발생 우려 구역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흑음 소재 건물 외벽 판넬을 설치해서 소음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굳이 외곽 쪽,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쪽에 특히나 이 마을 쪽 가까운 쪽에는 꼭 녹지를 조성을 해서 접해 기능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산에 오기 전에 구미에 있었는데요. 건물 나와서 문 딱 닫으면 소음이 없습니다. 요거는 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 추진 효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서부발전과 JB 컨소시엄은 아산탕정2 집단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 아산과 천안 지역 입주민분들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열공급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고성능 저희 최신 환경 설비를 도입해서 질소 산화물을 최소화하고요. 저희 그 OPPM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 효과를 좀 요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왼편 위부터 보시면 고열의 최신 설비를 도입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는 시설을 구축하고 연료금 인상 억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전력 자립도 개선에 좀 기여를 하고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신 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대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희 집단 에너지 시설 운영 기간 동안 지역을 위해 상생 활동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특별 지원금과 일반 지원금이 지원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 시와 협력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기간 내에는 거주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는 건설기간 약 40만 명 이상의 누계 인력과 중공업 상주 인력 및 협력업체 유입에 따라서 상권이 일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전력과 외공급 인프라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내 주력 산업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희 서부발전과 지역 상생 협력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미의 발전소 건설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됐는데 되자마자 한화하고 삼성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공급부지 옆에 데이터 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은 그 주민분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가장 이제 주민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설비 이용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LH 아산 사업단 설비로 당정 유지고 연금이 가능한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을 위한 발전소가 아닌지, 그 다음에 주거 밀집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잦은 기동 정지로 인해 피해가 큰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그 발전소 입지 시에 주변 지역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설비 이용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LH 아산 이용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0% 기동하면 2배 이상 열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 사실이 아닌데요.
이제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열 수요와 전력 수요를 좀 간략하게 나누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열 수요를 보시면 5월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저희 9월까지는 거의 열 수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온수를 쓰는 게 양이 적긴 하겠죠, 겨울철보다. 그렇게 되면 이 여름철에는 사실상 저 설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고, 다만 이제 또 10월이 넘어가면서부터 겨울철에 들어가서 2월까지는 또 설비가 거의 100% 기동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 평균치로 생각을 해도 0과 100 사이를 절반을 나누면 이제 50%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50%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현재 이제 LH 아산 설비가 겨울철에 100%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인구가 좀 증가하게 되고 탐정 이지구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지구에 대한 열 공급 능력은 부족한 것이 이제 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H 아산 사업단, 그 기존에 있는 열병합 발전 설비들로 탐정 이지구 열 공급이 강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업 허가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라는 거는 집단에너지 사업 법에 이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사업 허가 시에는 열을 어디다 공급해야 될지 그 권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보시면 LH 아산 사업단은 배방과 탐정지구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산 탐정2 집단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산 탐정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설비로는 아산 탐정 이지구의 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 용인에 그 500메가짜리가 뭐 6개가 들어오니 8개가 들어오니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용인이 멀지 않으니 거기로 그 전력이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한국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일일이 다 저희 아산 지역이 과연 전력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 전력 자립도를 계산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전력 자립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로 약 4.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2% 정도만 아산시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나머지 90% 이상을 외부에서 받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약 24%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24%까지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받아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이제 수도권을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이 왜 돼야 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지가 그것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 다만 온수가 공급되는 것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열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집단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각 가정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다 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로 쭉쭉 올라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긴 배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열 효율이 떨어지고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공급하는 곳이 그 수유지 인근에 있을 때 온도가 유지가 되고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신도시에 보면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이 집단에너지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다시피 뭐 더 많은데요.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 기동 정지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급의 그 최신 열병합 발전소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기동 정지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김포 열병합 발전소가 월간 약 1회에서 2회 정도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19회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최신 설비는 급전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좀 특이하게도 열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최우선으로 기동을 하는 순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급전순위가 높은 곳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급전을 받지 못해서 기동을 못한다 그러면 열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서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급전순위가 높게 되고 대부분 상시 가동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초기 기동
시에 대기 매출물 저감을 위해서 그 최신 설비를 좀 도입해서 매출 저감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저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시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통령이 당선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입니다. 이는 저희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맥락을 좀 같이 하게 되는데요. 향후 이제 집단에너지 시설이 건설이 되게 된다면 아산시에서는 이 시 자체를 분산에너지 전력 특구로 신청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정이 된다고 하면 타 지역 대비 전기요금 인상이 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최신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열 생산 단가도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상승 또한 저희가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지역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특별지원금이 약 114억 원 정도, 이거는 건설 기간 3년 동안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지원금 약 75억 원, 이거는 저희가 이 열병합 발전이 운영되는 총 30년 동안에 나눠서 좀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돈을 주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는 당연히 지자체와 주민대표를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심의를 한 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경사업, 복지사업, 사회복지, 소득 증대.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아산시장님께서 주민분들과 대화하시는 곳에 한 두세 곳 정도 제가 같이 따라가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CCTV 설치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향후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금일 대방갑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에는 3월 중에 이제 환경영업원과 공청회를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4월에는 사업부지 인근에, 그러니까 영영마을 앞쪽인데요. 그쪽에 좀 홍보 공간을 좀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께 유사 발전소 변화를 한번 시켜드릴까 하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나 좀 희망을 하시는 분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좀 저희 서명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이장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견학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